안녕하세요. 파타곰입니다. 오늘은 재물손괴죄의 문제점과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행동들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일반적으로 재물을 이렇게 부셔서 손괴하는 행위, 물건을 부수는 것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법적으로는 실제로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가령 누군가 여러분의 신분증을 보겠다고 지갑을 이제 적법하게 가져간 거예요. 적법하게 지갑을 가져가서 보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돌려달라고 했을 때 만약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행위는 크게 손괴, 그리고 취거, 그리고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을 본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모두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나오는 손괴는 말 그대로 무언가를 부수는 행위이고, 취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취거는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돌려달라고 했을 때 강제로 돌려주지 않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닉은 물건을 이제 알지 못하는 곳에 이제 숨기는 것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방법이라고 해서 법적인 행위를 굉장히 넓게 열어두고 있어서 본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이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제 재물손괴죄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말해 볼게요. 우리 형법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직접 처벌을 해달라고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친고죄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이제 분류를 해놓은 범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굉장히 욕설이라든지 모욕적인 말을 했을 때 성립하는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이고, 누군가를 폭행을 하는 폭행죄가 대표적인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개인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결정권을 피해자에게 준 것인데요. 그에 반해 재물손괴죄는 폭행보다 대체로 경미한 피해를 입히는 것임에도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닙니다.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현장에 나온 경찰관이 알게 되면 법적으로는 인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쉬운 말로 알게 되었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하는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 체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 현장은 대표적으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서 출동한 현장이 있는데요. 가정폭력 현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처벌 여부를 경찰관이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도 딱 들어맞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현장에서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요. 경찰관이 무슨 말만 하면 이제 가해자들은 보통 나 잡아가라고 그렇게 심하게 화를 내거나, 경찰관 때문에 집안이 파탄나게 생겼다, 또는 처벌할 거면 먼저 이혼을 하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 괜히 처벌을 하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되면 경찰관을 원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폭행이 만약 발생을 한 경우에 피해자가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차후에
다시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한다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안내를 할 수 있지만, 이제 탁자를 뭐 예를 들어 주먹으로 내리친다든지 의자를 들어서 바닥에 내던지는 경우처럼 재물 손괴만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고 차후 가정에도 오히려 해가 될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적인 부분 때문에 처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족이라는 그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가해자와 장시간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법 체계 아래에서는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하시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예를 들어 뭐 벌금이나 징역형과 같이 그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가해자를 교화를 시키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정 보호 사건으로 취급을 해달라고 말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가정 보호 사건입니다. 갈수록 경찰관에게 이제 재량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취급을 하는 것보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가정 폭력 사건으로 취급을 하는 편이, 이제 다시 가정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보호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는 현실이거든요.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셨으니까 현직 경찰관인 제가 선물로 드리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 이어갈게요. 일반 현장에서는 저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재물 손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충분히 해줄 의사가 있고 피해자도 금전적인 보상을 원하는 상황인데, 재물 손괴죄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법적 처벌이 무조건 따라오기 때문에 어차피 처벌이 될 거라면 나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폭행조차도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재물에 대하여 이제 범죄를 행한 거죠. 재물 손괴죄는 그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같은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피해 회복이 오히려 되지 않고 나중에 결국에는 처벌을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로운 게 나에게 범인을 처벌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경찰관을 많이 원망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손괴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충고죄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재물손괴죄의 어떠한 행위의 모습이라든지 문제점을 알려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보호사건 같은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이해는 제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